게임, 지난 챕터에서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네, 이 본문에도 또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뜻을 상기시켜 보세요. I perched up in the branches of an old oak, hoping for game to come by. 두 번째 단어는 gorge.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We gorged ourselves on dandelion salad and the rest of the bakery bread. 어떤 뜻일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본문을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at else라고 시작하는 문단 전에 위로 한 두 번째 줄 올라가시면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compartment. compartment라고 하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차의 경우에는 compartment라고 하면 기차 칸 하나하나 이렇게 있죠. 그 기차 한 칸을 compartment라고 해요. 이 한 칸은 그 자동차 할 때 car, 그 car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뭐 쇼핑 카트 할 때 그 car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기차 안에서도 그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와 해리포터 친구들이 움직이는 개구리 초콜릿을 먹는 그 공간 있죠? 그 공간도 compartment라고 불립니다. 또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니까요. 또 뭐를 compartment라고 부르냐면 자동차 조수석 앞에 있는 저장 공간 있죠? 그 부분도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compartment. 얘는 glove compartment라고도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를 탈 때 장갑을 끼는 것이 당연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장갑을 주로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glove compartment나 glove box라고 부릅니다. 또 compartment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분리된 공간이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네, 그 기내 안에서 우리 그 짐을 머리 위에 올리죠. 이 부분도 compartment라고 불려요. 근데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아저씨, 남자 아저씨 여기 보면은 이 아저씨 머리 위에 짐 넣는 곳이 있죠. 그래서 overhead, 머리 위에 overhead compartment라고 불립니다. 다음 단어 dandelion. 아마 전 챕터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민들레인데요. 민들레를 한국에서는 민들레 꽃이라고 부르죠.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민들레를 잡초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the golden-headed weeds라고 나오는데요. weed는 잡초라는 뜻이고 golden-headed는 그 노란색 꽃을 황금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잡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잡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써져 있구나.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잡초로 불린다는 것을 한 3, 4년 전에 알게 됐어요. 그때 꽃이랑 잡초랑 뭐가 다르지?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을 영어 명언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네, The only difference between a flower and a weed is judgment by Wayne Dyer.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꽃과 잡초의 유일한 차이점은 그냥 판단입니다. 이 꽃이 여기 있는데 제가 이 꽃을 원해요. 여기 있길 원해요. 그럼 꽃인 거고 제가 이 꽃이 여기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잡초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꼭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없어요. 생각해봤을 때 미국은 그 전원주택에 앞에 이렇게 잔디 딱 잘 깎여진 이 잔디밭 이렇게 있는 게 약간 그런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런 게 약간 드림이자 그런데 그 딱 깎여져 있는 그 잔디밭에
민들레가 여기저기 박혀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민들레를 잡초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민들레를 잡초로 본다는 거. 본문에 나오는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시제 변화에 주목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다시 읽어보면서 봐볼게요. Unfortunately, the packet of cookies hit the ground and burst open in a patch of dandelions by the track. I only see the image for a moment because the train is off again, but it's enough. Enough to remind me of the other dandelion in the schoolyard years ago. I had just turned away from Peter Mullark's bruised face when I saw the dandelion and I knew blah blah blah. 네, 그래서 위에서는 계속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어나는 상황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책 전반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데요. 한국어에서도 내가 어디를 가서 뭐뭐를 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말을 하면 뭔가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느낌이 들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어디에 가서 뭐뭐를 한다. 뭐뭐 했다. 아니지. 한다. 뭐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 쓰면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조금 더 현장감이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그 민들레 얘기를 하면서 이 민들레가 또 다른 민들레를 상기시켰다. 근데 그 민들레를 어디서 봤냐면 학교에서 몇 년 전에 봤어요. 그 민들레를 상기를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따따따 나와요. 근데 이 따따따 할 때 캣니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in the past.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따따 하고 끝났어. 그렇지만 이 색깔이 변했어요. 그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애들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캣니스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옛날 얘기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had just turned 하면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When I saw the dandelion and I knew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왔어.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거를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피터 물락의 멍든 얼굴로부터 이렇게 몸을 돌리거나 이렇게 몸을 돌렸을 때 자기가 민들레스를 본 거야. 민들레 꽃을 본 거야. 아니면 뭐 그냥 민들레를 봤던가. 네, 그렇게 본 거예요. 얘한테서 피터 물락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으면은 민들레를 못 보지. 그 민들레가 얼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시선을 옮겨야 민들레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head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 head 뒤에 나오는 애가 그 나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다른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 동사, 네, 걔네들보다 더 일찍 일어난 일이구나. 그 전에 일어난 일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는 saw and you가 나오지만 그 전에 이 just turned는 이 saw 전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head를 붙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제의 변화에 집중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Any number of pull me up short, scrounge. Pouring over, retrieve, inexplicable. Tuber.
car 바로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 앞에서 compartment를 배울 때 그 기차 한 칸을 compartment라고도 부르지만 또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car이나 cart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As I entered the dining car 하면서 나와요. 여기서 캣니스가 지금 기차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는 뭐 또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dining이라고 했으니까 식사하는 공간에 관련된 공간이니까 the dining car 하면 식사하는 칸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방금 배웠는데 또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다음 단어 볼게요. thinning. He's knocking back a glass of red juice that he keeps thinning with a clear liquid from a bottle. 여기서 이 knocking back은 빠르게 원샷, 빠르게 다 마셔버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thinning은 제가 지금 뜻을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문 읽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뜻을 유추해보세요. 다음 단어는 the last word in인데요. 예, in 없이 그냥 the last word라고 하면 그냥 정말 직역으로 하면 마지막에 하는 말, 마지막에 하는 단어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근데 뭐 미팅 같은 거나 그러니까 회의 같은 거 그런 것을 갔을 때 마지막 말을 누가 하죠? 뭔가 좀 권위가 있고 결정권자가 마지막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have the last word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그 권한이 있다. 그 사람한테 결정권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걔와 다른 의미로 the last word in 해서 in이 붙고 그 뒤에 다른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최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의 요즘 가장 최신 트렌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I just hope I get one who doesn't think nudity is the last word in fashion. 캣니스가 캐피톨에 도착하면 몸 단장을 해주는 옷도 입혀주고 그런 이렇게 단장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캣니스가 지금 아직 캐피톨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그런 게 패션 디자이너를 만날 때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되나? 코디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지금 nudity 그러니까 이 누드 몸을 보이는 거 이렇게 노출을 가장 최고봉이나 패션에 아니면 노출을 가장 트렌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희망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어로 넘어가서 gnarled. 영어 단어 중에는 G 소리가 안 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G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 얘도 그런 애에 해당을 해서 G 소리 없이 gnarled라고 발음을 합니다. 얘도 이 RL이 있죠. 세 개는 world죠. 이 world도 그 RL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world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world, 이렇게 이 두 소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gnarled, gnarled. 네. 그렇습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그런 발음이 없어서 조금 발음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battered. Oblivion. To mutter obscenities under her breath. Take in. Detest.
여기서 thining은 무슨 뜻일까요? 그 유추했던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다시 읽으면서 He's knocking back a glass of red juice that he keeps thinning with a clear liquid from a bottle. 여기 본문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clear liquid가 그 냄새로 맡기에 spirit이라고 했어요. 이 spirit은 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헤이미치가 자기 그 바를이 있는데 이 바를 안에 들어있던 술을 따르는 거예요. 그 red juice에. 근데 여기서 thinning이 왜 사용되었냐 하면 그 빨간 주스에 계속 투명한 액체를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빨간 액체가 그 빨간 색이 옅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선 thinning을 썼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hinning을 생각하면 뭐 가늘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물건이 정말 딱 가늘어지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 엷어질 때도 여기서는 엷어지는 의미로 thinning을 사용을 했습니다. get a hold of는 문맥에 따라서 뜻이 많이 달라지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해석을 하자면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hoard는 이 A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hoard와 같은 뜻이에요. hoard는 무슨 뜻이 있죠? 뭔가를 잡거나 아니면 뭔가를 그 잡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유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근데 그 hoard를 get 하는 거예요. get은 뭔가 얻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뜻을 생각해보면 아주 기본적으로는 붙잡다 라는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베이직하게 붙잡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뭐 한정판을 손에 넣다 할 때 그렇게 손에 넣다라는 뜻도 get a hold of를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예를 들면은 제가 사실 지난밤에 핫 요가를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정말 오래전에 한 달 해본 적은 있지만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는 거죠. 정말 오래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액티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활동적이지 않았어서 거의 정말 오랜만에 운동을 간 거였는데 그 한 요가는 요가를 사우나같이 더운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dehydration 뭐라 그러죠? 수분이 부족했는지 도중에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다가 그걸 계속 쉬었어야 됐는데 뭔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그래서 쉬다가 다시 일어나서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는데 갑자기 너무 막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근데 또 일어났어. 내 친구가 부축을 해줘서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좀 시원한 데 앉아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 손이 저린 거예요. 손이 너무 저리고 약간 감각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절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절할 것 같기도 한 정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생각을 못했고 어제 사실 운동을 가기 전에 약간 갑자기 어지러웠는데 그 어지러움이 사라져서 뭐지? 하고 그냥 갔거든요. 핫요가가 이렇게 빡셀지도 몰랐고 하필이면은 파워반에 가가지고요. 그 파워반은 더 힘든 그런 반이라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랬죠. 그때 근데 저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 정신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놀랬지만
그럴 때도 get a hold of, 정신을 붙잡는다는 의미로 get a hold of를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락을 하지 못했어. 연락을 닿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도 한국어로 연락을 하다라는 뜻 말고도 연락을 닿다, 연락이 닿다, 뭐 이런 식으로 닿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닿다는 reach, 그 R-E-A-C-H, reach의 뜻이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제 손을 뻗어서 닿는 느낌으로, 그래서 닿아야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연락하다라는 뜻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뜻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영어 뜻에 집중을 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문장도 읽어볼게요. 헤이미치가 하는 말인데요. 이제 Well, you're not entirely hopeless. 완전히 희망이 없진 않다고. seem fit. 그러니까 피라와 캣니스가 seem fit 하다는 거예요. 그 fit은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슬림한데 그 모델들처럼 막 굶어서 뺀 그런 슬림한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해서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fit 할 때는 뚱뚱하면은 안 돼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뚱뚱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fit 하면은 건강해 보이고 뚱뚱하지는 않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피라와 캣니스가 그래도 건강해 보였나 봐요. 그럼 그래 건강해 보이네. And once the stylists get a hold of you, you will be attractive enough. 여기 스타일리스트가 너네들을 이제 꾸며주면 enough하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스타일리스트가 get a hold of you. 그러니까 이 스타일리스트의 손이 닿으면 그 사람들이 너네들을 이렇게 자기 손 안에 넣고 그러니까 메이크오버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인지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touch 한다는 의미로 get a hold of you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그 붙잡다라는 그 기본적인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Hold one's ground, gawking,